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이 좌파 운동권 정부 아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뭐 조금 숫자를 들어서 통계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OECD의 36개 나라를 우리가 흔히들 선진국이라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너지던 17년 현재 OECD GDP 계산으로 우리가 11등이었습니다만은 작년 말 현재 우리 28등으로 2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OECD 36개국 1분기 성장률에서 대한민국이 꼴찌했습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2월 달부터 중국 폐렴이 터져서 좀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중국인 입국 금지라든가 초기에 봉쇄 조치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180여 개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금 입국 제한이나 입국 금지를 아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수출 상담을 할 직원이 외국에 가지를 못하는데 수출이 되겠습니까? 올해 대한민국 경제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신문방송 전부 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로 장악이 돼가지고 이 정부 나쁜 기사 제대로 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경제만 갖고 얘기하면은 자, 지금 IMF 사태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나을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두산그룹이라고 아시죠? 한 20대 그룹 됩니다. 두산그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20대 그룹, 30대 그룹들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구조조정이지 실제는 정리해고입니다. 직원 잘라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롯데 같은 10대 그룹은 그래도 괜찮나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신규 채용 전부 중단하거나 보류시켰습니다. 특히 현대산업,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 이 중국 배련 때문에 유럽 수출이 막혀가지고 올해 완전히 회사가 지금 적자로 돌았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정상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서울에 괜찮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다 줄이거나 보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강남 집값 떨어집니다. 달러값 올라갔습니다. IMF 사태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취직 못한 학생들 전부 7급 공무원 신다고 서울에 노량진이라는 곳에 공무원 시험 고시학원이 있는 동네에 50만 명이 몰려가지고 컵밥 하나 3,000원짜리 컵밥 먹어가면서 전부 다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 문재인 정권 잘했습니까? 외교, 안보, 군사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날 문재인 정권 잘했다고 기호 1번 민주당에게 표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민주당은 빼고 없는 거로 하고 아예 다른 데 표 주시면 됩니다. 이 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좌파 농객인 진중권이가 얘기했죠.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예 민주당은 빼고 차라리 저 정의당 찍어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기호 7번 세 번째고 포스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성갑 주민들께서 4년 전에 큰맘 먹고 김부겸이를 당선시켜 줬습니다. 그래, 우리 대구 정치 1번지 수성갑에서는 야당 정치인도 하나 키워준다고 김부겸이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풍토가 바뀌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전라도 광주에서도 그래, 우리도 대구를 좀 본받자. 우리 전라도 광주에서도 보수 새누리당 의원 하나 찍어주자. 이런 정치의식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김부겸이가 서울 가서 예산이라도 한 1조쯤 따와가지고 수성구에 예산 폭탄을 떨어뜨려서 뭐 화끈하게 달라지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민주당 의원 하나 찍어준다 그랬지만 지금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김부겸이가 지금 문재인 이 좌파 정부의 장관도 지내고 아주 실세가 되어 있습니다. 김부겸이 또 찍어줄랍니까? 찍어줄 생각 없죠. 똑같이 민주당은 빼고 김부겸이도 빼고 다른 데 찍어주시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경제 폭망에 대한 심판을 하고 김부겸에 대한 심판도 여러분이 내리시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민주당 빼고 김부겸이 빼고 투표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수성 시민 여러분, 도대체 이 좌파 운동권 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을 하고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16년 맞습니다. 12월에 20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데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새누리당 62명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대통령 쫓아냈습니다. 헌정 질서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대통령을 좌우간 뽑아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우파가 준비가 됐습니까? 우파는 오히려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홍준표 나오고 유승민도 대통령 나오고 조원진이도 나왔고, 그러나 좌파들은 민주노총 100만 명 노조원을 동원해가지고 주말마다 촛불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불태우겠다,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문재인 종북 운동권 정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임기 1년 4개월 남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한 62명의 새누리당 그 배신자들이 바로 대통령 쫓아내고 헌정질서 중단시키고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을 들에 앉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만든 장본인님,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구에서도 배신자 나왔습니다. 대구의 첫 번째 배신자 유승민이 잘 아시죠? 그자는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까지 지낸 자가 결국 탄핵에 앞장서고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이번에는 불출마 선언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처박혀 있네요. 그래도 두 번째 대구의 배신자 바로 조영입니다. 아니,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영이가 탄핵 배신자인 줄을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자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유승민이 등 뒤에 숨어가지고 탄핵과는 멀쩡한 척 그 얼굴 내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쏘간 겁니다. 판사하던 경험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들락거리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하는데 아주 저 민주당 변호사들과 붙어먹은 아주 탄핵 죄악입니다. 저 그자를 수성 주민들께서 정치적 심판을 내려달라고 제가 출마를 해서 직접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조영이 얘기 좀 하죠. 저하고 같이 17대 때 저는 중남구에서, 여기는 수성을 해서 같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2004년 가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표 뭐 물건 하나 만들 수 있겠다 하고 우리가 친박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영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같이 친박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고 사진 찍고, 여러분 아시죠? 2년 반 동안을 열심히 친박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이 시작되니까
어느 순간 이명박 캠프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 공로로 이명박이한테서 정무장관 하나 꽤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명박이도 구속이 돼 있는데 이 조영이가 면회라도 한번 갔겠습니까, 여러분? 자, 대통령 탄핵했습니다. 유승민이 따라 탄핵하고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가서 원내 대표도 지내고 당대표 대행도 지냈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복당이 시작됐습니다. 유승민이는 밖에 있는데 이번에는 김무성이 따라서 1차로 자유한국당 복당했습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 3월 6일자로 20대 국회 막판에 국민개헌 발안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김무성이 발의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국민개헌 발안의 아이디어를 내고 서명을 받아서 발의시킨 주역이 바로 주호영입니다. 자, 박근혜 따라다니다가 이명박이한테 넘어가서 장관하고 탄핵하고 유승민이 따라다니다가 자유한국당 실세라는 김무성이 따라가서 이번에 공천도 수성 을에서는 떨어졌죠. 다시 수성 갑으로 살아나는 삿가닥지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언론이 뭐라 그럽니까? 뭐가 이덕이 있는 데만 찾아다니고 양지만 찾아다니는 기회주의자, 철학도 없고 영혼도 없고 소신도 없고 이덕만 찾아다니는 철새 정치인다 그럽니다. 자, 이자가 수성갑에서 또 당선되면은 오선 의원으로 대구 경북의 우리 보수 세력의 정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조영이 또 찍어 줄랍니까? 대구 경북의 최다선 의원 만들어 줄랍니까? 탄핵 배신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조영이 아직 나이도 젊습니다. 제 말씀 간곡히 드립니다. 나이 이제 얼마 60년생. 요번에 표 주지 마십시오. 요번에 떨어져서 반성도 좀 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시련을 주셔야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인물로 키웁니다. 이 친구 재산 관리 잘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비방했다면 바로 고발됐겠죠.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정부 공무원 1월까지 재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경실련에서 2월 26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국회의원 중에 40억 이상짜리 고급 아파트 갖고 있는 15명 중에 조여이가 들어있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로 51억입니다. 그런데 공보물에 보십시오. 부부 합산 재산 34억 신고했습니다. 저도 서울서 살았습니다. 잡니다. 51억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젊은 친구 돈도 많이 벌어놨습니다. 한번 반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조영이도 빼고 너도 제껴놓고 1번 김부겸이 빼고 조영이도 한번 그런 기회를 주셔서 더 큰 인물로 여러분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대구 공천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가 그래 공천 떨어져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겠습니다. 대구에 지금 무소속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어르신들. 공천이 개판이 돼서 아무나 내리 꽂으면은 여당할 때는 1번, 야당할 때는 무조건 2번만 찍어 주시니까 아무나 내리 꽂아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만큼은 정말입니다. 당 보고 찍지 말고 인물 보고 한번 찍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 몇 명 안 됩니다. 공고물도 보시고 포스터도 한번 봐 주십시오. 저 곽성문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지 않습니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방송광고공사 사장 자리도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적 갖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고 공천하는 거 보면서 이건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다 해서 탈당하고 저 친박 신당을 3월 9일자로 홍문종이하고 만들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이거 잠깐 제가 급히 연설 시작하는데 잊어먹은 자 태극기를 들고 나와있죠. 저 태극기 지난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태극기 혁명운동을 했습니다. 탄핵무효, 법치회복,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체제 수호, 문재인 종북 좌파정권 타도, 공수처법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열심히 외쳤습니다. 태극기 혁명 대표 주자로서 저는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여러분 연방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의 한판 전쟁입니다. 저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선거 잘 치르고 나면 5월달부터 개헌을 해서 사회주의 개헌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답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아파트 사고 팔 때 정부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주택 사고 팔고 땅도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임기 남은 2년 동안에 김정은이하고 낮은 단계로 남아 연방제로 가는 통일해보겠다고 시도합니다. 대한민국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데 여러분 미통당이 그들과 투쟁해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보수정당입니까? 이번에 공천 보십시오. 저 안철수 좌파를 다 받아들이고 주사파 정치학자 김건식이 받아주고 민중당 당대표 창당했던 장기표 공천 주고 조영이 방금 말씀드린 조영이처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없는 그냥 기회주의자 웰빙주의자들을 가득 채워놓은 미통당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태극기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문재인 빨갱이 정권에 맞서서 당당히 투쟁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개헌 업무, 연방제 통일 업무를 몸으로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태극기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수상 주민 여러분, 저 정통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우리 친박정 이름 그대로 박정희의 정치 철학과 박근혜의 평화 통일 이념을 선계하는 정당입니다. 저에게 이번 4.15 총선 여러분이 단 한 장 갖고 계신 그 소중한 투표권을 저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개인적이기도 한 부탁 하나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좀 구해 주십시오. 자, 단돈 1원 뇌물 한 푼 받았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좌파 판사들이 진행하는 그 재판 과정에서 여러분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게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32년형을 때려 맞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치보복, 아주 잔인한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빨갱이들이 풀어주겠습니까? 죽어서 쓰러지기 직전이 되기까지는 풀어주겠습니까? 오늘자로 여러분 만 3년이 지났고 1105일째 불법 감금돼 있습니다. 삼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50년 가을에 박정희 소령이 오강구 사령부로 배속돼 내려와 가지고 12월에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을 하고 전세에 들어 살던 삼덕동 1가 5-2번지 그 전세방에서 태어난 딸이 우리 박근혜입니다. 대구가 본적지입니다. 출생지입니다. 대구가 낳은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탄핵이 되고 이렇게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저쪽 7시 동네 같았으면 폭동이 나도 몇 분이 났을 거 아닙니까? 대구 시민들 너무 점잖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비업 시엇이라 그럽니다. 옳은 거는 옳고 그런 거는 그러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 주십시오. 화가 나시면 화를 터뜨리시고 분노가 치밀면 그 분노를 터뜨리십시오. 대구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 박근혜 도움으로 국회의원 당선됐던 4년 전에 됐던 새누리당 의원 10명 그 어느 놈도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탄핵되고 감옥소 들어가는데 억울하다고 한 놈도 나서는 놈이 없어서 제가 다시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세우고 제대로 된 정통 보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보수 세력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자, 제 말씀은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